2032년 인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죽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바위 덩어리 하나가 역사상 가장 높은 확률로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거든요. 이 소행성의 이름은 2024YR4, 과학자들이 붙인 별명은 도시 파괴자입니다. 15층 건물 높이의 이 암석이 만약 지구에 떨어진다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85배에 달하는 폭발력으로 대도시 하나를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구가 아니라 달이 먼저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 소행성이 어디서 왔고 왜 이렇게 위험한지, 인류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하나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칠레에 있는 로봇 망원경 시스템이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83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포착됐는데, 궤도를 분석해보니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이었던 거죠. 천문학자들은 이 소행성에 2024YR4라는 이름을 붙였고 후속 관측을 통해 크기를 측정했습니다. 지름이 대략 53m에서 67m 사이, 높이로 치면 15층짜리 아파트와 맞먹는 크기였어요. 얼핏 보면 우주에서 날아오는 돌멩이치고는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정도 크기면 대기권에서 완전히 타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35m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름이 35m 이상인 소행성은 대기와의 마찰로 다 타지 않고 지표면까지 도달하는데 2024YR4는 그 기준의 거의 2배에 달하는 크기니까 만약 지구로 떨어진다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 연구팀이 이 소행성의 충돌 에너지를 계산해 봤는데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핵폭탄 중 하나와 맞먹는 위력이라는 겁니다. 이 소행성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원래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에서 수백만 년 동안 조용히 공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궤도가 바뀌어서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경로로 들어섰는데 범인은 바로 목성입니다. 목성은 흔히 지구의 방패라고 불립니다. 거대한 중력으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들을 끌어당겨서 대신 맞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목성이 항상 보호자 역할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소행성대에 있던 암석들을 중력으로 튕겨내서 태양계 안쪽으로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2024YR4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목성이 이 소행성을 소행성대에서 꺼내서 지구 방향으로 던져버린 셈이에요. 새로운 궤도에 진입한 2024YR4는 태양을 중심으로 약 4년에 한 번씩 공전합니다. 2024년에 처음 발견됐을 때 지구와의 거리가 약 83만 킬로미터였는데 이건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18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다음 접근은 2028년에 예정되어 있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로부터 4년 후인 2032년에 찾아옵니다. 2025년 2월 18일 과학자들이 충돌 확률을 다시 계산했을 때 나온 숫자는 3.1%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죠. 하지만 행성 방어 분야에서는 충돌 확률이 1%만 넘어도 비상사태로 간주해요. 3.1%라는 건 인류가 관측한 모든 소행성 중에서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건 2004년에 발견된 아포피스 소행성의 2.7%였는데 그때도 전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었거든요. 만약 충돌 확률이 10%까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텔레비전과 라디오, 스마트폰에서 정부의 긴급 경보가 쏟아질 겁니다. 다행히 추가 관측과 정밀 계산을 거친 결과 지구 충돌 확률은 0.004%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25,000분의 1 정도의 확률이니까 일단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같은 계산에서 달과 충돌할 확률이 4.3%로 나왔거든요. 지구 충돌 확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2년 동안 이 확률을 더 정확하게 계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2024YR4는 너무 작고 너무 멀어서 우리 망원경으로는 추적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시야에서 사라진 상태죠. 2028년에 다시 지구 근처로 접근해야만 궤도를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소행성은 갑자기 나타나서 인류를 긴장시켜놓고는 2년 동안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채 우리를 기다리게 만든 겁니다. 하와이 대학 천문학연구소 과학자들은 달 충돌 확률이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질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4.3%라는 숫자는 과대평가가 아니라 상당히 현실적인 수치라는 거죠. 오히려 확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소행성이 달에 이렇게 가까이 접근한 적이 기록된 역사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주에서는 아주 작은 힘도 궤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태양이나 다른 천체의 약한 중력만으로도 소행성의 경로가 미세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4.3%를 100%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궤도가 틀어지면서 소행성이 달이 아닌 지구를 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약 38만 킬로미터인데 우주적 기준으로 보면 코앞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다면 달의 소행성이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와 달리 달에는 대기가 없습니다. 지구에서는 대기권이 소행성의 일부를 태워서 위력을 줄여주는데 달에서는 그런 보호막이 전혀 없어요. 2024 YR4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달 표면에 부딪히게 됩니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의 폴 버트 박사가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충돌 에너지는 TNT 600만 톤에 맞먹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400배나 되는 위력이죠. 충돌 지점에는 최소 1.6km 크기의 분화구가 생기고 엄청난 양의 달 표면 물질이 우주로 튀어오릅니다. 만약 충돌이 달의 남쪽에서 일어난다면 지구에서도 맨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먼지와 암석 파편으로 이루어진 구름이 우주로 솟아오르면서 태양빛을 반사하거든요. 밤하늘에서 갑자기 달 표면이 번쩍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아마추어 망원경으로도 충분히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폭발이 될 겁니다. 나사 과학자들은 이 정도 규모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지난 5천년 동안 달에서 발생한 사건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누구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행성 충돌을 목격한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 아름다운 광경 뒤에는 심각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폴 버트 박사에 따르면 달 표면에서 튀어오른 물질 대부분은 달의 중력에 의해 다시 표면으로 떨어져요. 하지만 전체의 약 0.2% 그러니까 9,000톤에서 9만 톤 정도의 파편은 지구 방향으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 파편들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 며칠에 걸쳐 불타면서 유성우를 만들어냅니다. 평소 유성우보다 1000배는 더 강렬한 광경이 될 거예요.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아요. 문제는 지구에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주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에는 언제나 최소 1명 이상의 우주비행사가 머물러 있죠. 국제우주정거장은 2030년에 퇴역할 예정이라 2032년에는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국의 텐궁 우주정거장은 여전히 가동 중일 겁니다. 달에서 날아오는 파편의 속도는 초속 약 10km, 시속으로 환산하면 36,000km가 넘어요. 일반적인 유성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총알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이런 속도로 날아오는 작은 암석 조각이 우주비행사나 우주선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 우주국이 실시한 실험 영상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약 1.7g밖에 안 되는 알루미늄 구슬을 초속 6.7km로 발사해서 18cm 두께의 알루미늄 블록에 맞췄는데 블록이 완전히 관통당했어요. 달 표면 물질은 알루미늄보다 강도가 낮지만 속도가 더 빠르니까 파괴력은 비슷할 겁니다. 우주 유영 중인 비행사가 이런 파편에 맞으면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이 약 11,700개나 되는데 달에서 날아온 파편 일부가 이 위성들과 충돌할 수 있거든요. 일부 위성이 파손되면 그 잔해가 다른 위성과 부딪히고 그 충돌이 또 다른 잔해를 만들어내는 연쇄 반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걸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최악의 경우 지구 궤도 전체가 우주 쓰레기로 뒤덮여서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 우주 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만약 2024 YR4가 궤도를 살짝 바꿔서 달 대신 지구로 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이미 분석을 마쳤습니다. 소행성 사냥꾼으로 알려진 카탈리나 스카이 서베이의 엔지니어 데이비드 랭킨과 동료들은 충돌 확률이 가장 높았을 때 지구의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계산했어요. 남아메리카에서 시작해서 대서양을 가로질러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위험 회랑이 만들어졌습니다. 충돌 확률이 다시 올라가면 이 회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2024 YR4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는 속도는 초속 약 17km, 시속으로 치면 6만 km가 넘습니다. 가파른 각도로 들어온다면 대기권 상층부에서 지표면까지 도달하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아요. 경보가 울려도 대피할 시간조차 없는 거죠. 그런데 비슷한 규모의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1908년 6월 30일 러시아 시베리아 동부의 퉁구스카 지역에서 역사상 가장 큰 소행성 충돌 사건이 기록됐어요. 흥미로운 건 이때 소행성이 지표면에 직접 부딪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기권에서 폭발했어요. 고도 약 5km에서 10km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소행성이 암석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기와의 마찰열을 견디지 못하고
공중에서 산산이 부서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중 폭발이라고 해서 피해가 적었던 건 아니에요. 폭발로 인한 충격파와 열파가 지표면을 강타했습니다. 83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8천만 그루의 나무가 쓰러졌고 대규모 산불이 번졌어요. 폭발음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렸죠. 대서양에서 시베리아 중부까지 며칠 밤 동안 하늘이 불그스름하게 빛났다고 해요. 이 사건의 폭발 에너지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185배였습니다. 다행히 그날 사망자는 3명에 불과했어요. 폭발 지점이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황무지였거든요. 만약 같은 일이 대도시 상공에서 벌어졌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2024 YR4가 뉴욕 같은 도시 위에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만약 이 소행성이 금속성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대기권에서 타지 않고 지표면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임스퀘어 인근에 충돌한다고 가정하면 충돌 지점에 지름 약 1.6km의 분화구가 생깁니다. 반경 3km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브라이언트 파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모든 건물과 지하철, 지하시설이 무너집니다. 충돌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식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충격파는 반경 8km에서 10km까지 퍼져나갑니다. 맨해튼 전체와 브루클린 하이츠, 윌리엄스버그, 롱아일랜드 시티까지 영향권에 들어가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다리와 고가도로가 붕괴됩니다. 맨해튼 브리지, 브루클린 브리지, 윌리엄스버그 브리지가 모두 손상될 수 있어요. 고층 빌딩의 철골 구조물이 휘어지고 많은 건물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무너지죠. 반경 13km에서 16km까지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2024 YR4 충돌의 파괴력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를 합친 것보다 수십 배 더 클 수 있어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전 세계 행성 방어 전문가들이 이미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핵무기를 이용한 소행성 요격이에요.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기본 개념은 간단해요. 핵탄두를 장착한 로켓을 소행성을 향해 발사하고 우주선이 목표에 접근하면 표면 위에서 폭발시키는 거죠. 직접 충돌하는 것보다 표면 위에서 터뜨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약 50배 위력을 가진 핵탄두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2024 YR4를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부술 수 있어요.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시기는 2029년 말에서 2031년 말 사이입니다. 2024 YR4가 지구 궤도 근처를 지나갈 때죠. 물론 이 작전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위험해요. 먼 거리에서 발사하면 목표를 맞추기가 수백 배 더 어려워지고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하면 실패했을 때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2028년에 소행성이 다시 관측될 때까지 기다려야 정확한 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2024 YR4의 달 충돌 확률 4.3%는 기록적인 수치이지만 그렇다고 당장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인류에게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바라는 건 현실이 영화 돈룩업처럼 흘러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인정해야 할 사실도 있습니다. 현재 인류에게는 소행성 충돌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우주 프로그램이 없어요. 다트 미션으로 작은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실험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건 훨씬 작고 느린 목표였거든요. 거대한 소행성이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올 때 그걸 막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은 지름이 약 10km였어요. 그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을 때 방출된 에너지는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핵폭탄인 차르본바의 200만 배에 달했습니다. 충돌 순간 지구는 온화한 기후의 행성에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지옥으로 변했어요. 2024 YR4가 170배나 작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 하나를 지우기엔 충분한 크기니까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소행성이 아직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몰라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태양 뒤에 숨어서 우리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는 잠재적 위협 소행성이 수천 개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4 YR4는 갑자기 나타나서 인류에게 경고를 던지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2028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우주 암석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달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를요.